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테마 3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체계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그 계산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세액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출발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양도가액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항상 양도가액에서 출발점이 되고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라든지요, 또는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그러한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금액, 요걸 우리는 아까 그림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양도차익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출발점이 뭐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취득가액이라든지 기타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러면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의 크기는 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취득한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5억 원이라는 양도해서 취득가에 3억 원을 빼니까 얼마 양도세? 2억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2억 원에서 양도세 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3억 원에 취득해서 3억 원에 팔았대요. 그럼 이때 양도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세금 낼 게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도가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라고 요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 자, 우리 보통 부동산은 자본적 자산입니다.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장기간 사용하면 할수록 당연히 어떤 물가 상승 등 명목가액 상승해서 양도차익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세액 부담이 커지는 걸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차감하라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합니다. 요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뭘 차감해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그래서 양도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특별공제가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특별공제와 대응되는 게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기본공제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특별공제가 있으니까 기본공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본공제는 누구한테나 다 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랍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란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표가 나오면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에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뭐랬죠 여러분? 세율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과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뭘 곱해라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바로 어떤 세를 곱하느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과표에다 곱함으로써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세의 세액은요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죠. 과세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과세산.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거를 세액 감면이라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거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예외적으로 법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산출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는 항상 산출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하는 거고 세액 감면은 산출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합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 구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기가 힘들죠, 여러분.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자, 양도가로부터 출발해 갖고 여러분 양도까지 출발해서 산출세액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 그대로. 예.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출발점 뭐랬죠 여러분? 양도가이죠. 여기다 취득가 했던 필요금을 뺀 금액이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여기서 뭘 차감해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라.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금에서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여러분? 과세표준이다.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냐면 차장금기과세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장금기과세산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 했던 필요금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세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곱해서 양도소득 뭐가 나온다? 산출세 나온다. 이거 왜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차장금기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랩으로 해보면 되죠, 여러분. 차장금기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우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은요. 우리 여러분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이때 소득세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차장금기 과세산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차익.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항상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실지거래가액이 또 뭐냐고 물어보니 계셔요. 아니 당해 거래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즉 양도차익은 원칙 누구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요걸 우리 뭐로 표현한 거고 실지거래가이고 바로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자라는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나 항상 양도차익 원래 뭘로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다.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때 요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것은 요 실지거래가액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실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류. 그럼 이때 이 증빙서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매매계약서죠. 뭐 매매계약서. 그럼 여러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몇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양도 시점에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시점의 매매계약서 2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 양도시켜야 되는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1장,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1장 이게 반드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외에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에서 바로 뭐 부가가치세법상 뭐가 있어야 되거나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라든지 이러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증빙서류 이걸 바로 우리 뭐라 하냐 적격 증빙 서류라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양도 시점에 매매계약서는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매매계약서는 있는데 자 이제 취득 당시 찾으려 보니까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는 얘기야.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취득할 당시에 교환으로 인해서 현금의 차익이 없이 그냥 교환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첫째,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은 여러분 학계에서 배우셨던 여러분 3방식 6방법에서 배우셨던 바로 사례비교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전후 3월 이내에 그 자산과 양도한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자산의 거래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을 정해라. 근데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걸 감이라 합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도 없다. 감정평가서 발급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가냐? 환산가액을 합니다. 여기서 환산. 이때 환산할 때 이 환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여러분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즉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그것이 없다.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다. 뭐 환산 취득가액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 예,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매, 감, 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뭐가 없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자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자 요거는 양도자는 납세무자고 여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랍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할 세무서장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계조사죠. 그래서 결국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거다?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바로 이러한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둘째 감정가액의 평균에 셋째 환산 취득가액 이것도 없다. 마지막 뭐로 가냐?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순으로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무서장의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여러분 뭐다? 매감 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장이 뭐 할 때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할 때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여러분 요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글자대로 환산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 여러분 실가죠. 그러면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양도가액을 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실질 양도가액을 하는 것이 대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 실질 양도가로 원칙인데 세무서장이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이죠.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감정가액이죠.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이거는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그래서 양도가액 마지막 할 때는 뭐죠 여러분? 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가에서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야 되는데 여기 원칙이죠. 원칙 여기. 자, 그래서 양도가액은 원칙이 뭔데? 실지 양도가액인데 이렇게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매, 감, 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에서 기본적으로 뭘 빼라고 했죠? 여러분 취득가를 빼라고 그랬죠? 취득가액. 자, 이때 취득가액 또 뭘로 빼는 거죠? 여러분 실지 취득가를 빼야 되는 거죠. 실지 취득가액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죠? 여러분? 매, 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 기준시가로 추계조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으로 대응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못 빼는 거죠. 기타 필요경비 빼는 거죠. 자, 이때 기타 필요경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취득 가격을 뭘 하면 실지 거래가로 하면 이때 기타 필요경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는 다 하나같이 증빙서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뭐냐면 실지 취득가액이 나오면은 기타 필요경비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취득가액 뭘로 나타다? 실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지 못하고 뭘로 하면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하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곱합니다. 이때 양도 물건의 공제는 여러분 부동산은 3%고요. 미등 양도했던 10분의 1을 주는 0.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1%, 나머지 무조건 1% 적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